자, 이렇게 해서 남북이 갈렸습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남북은 갈렸고요. 갈린 남북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족상잔의 비극 6.25가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지 48년에 수립했으니까 이제 2년 만에 6월 25일 날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여기는 6.25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정세는 복잡해요. 북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북한은 적입니까? 가족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죠. 우리나라 군사지침의 주적이 지금 북한으로 돼 있으니까. 국방부에서는 항상 북한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투기도 도입하고 거기에 맞춰서 작전 계획을 짭니다. 반면 통일부는 그렇죠. 어떻게든 통일을 하려고 문화교류를 하려고 하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남북관계. 되게 이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여기서 이게 딱 정점이에요 지금. 아니 산업화됐겠다, 민주화됐겠다, 세계 경제 어려운데 어떻게 더 이상 발전을 해요? 왜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래? 지금 뭐 밥을 못 먹, 우리 젊은이들 밥 못 먹었어요? 간식도 먹었어요. 그잖아요. 뭐 거지처럼 우리가 동량을 해요. 뭐래요? 아니잖아. 근데 왜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6.25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전쟁 준비를 차근차근 했던 김일성은 소련제 T-34 전차를 몰고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전격적으로 기습 남침을 도발하게 됩니다. 확 하고 내려오니까 소총밖에 없었던 우리는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한 달 만에 낙동강 동쪽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표정을 그려보면 이렇게 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울고 있다. 자, 근데 이때 앞불싸 싶었던 게 누구였냐?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장관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전쟁 직전에 애치슨 라인이라는 걸 긋는데요. 가상의 선을. 그 애치슨 라인이 미국의 극동방위 선인데 일본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극동방위 선에 빠져 있었어요. 그 미국 방장관의 애치슨 선언을 듣고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킨 거든. 오판을 한 거죠. 근데 막상 전쟁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게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면 이걸 병참기지 삼아서 여기는 일본까지 위험해진다. 그럼 일본까지 공산화가 되면 이건 동아시아가 다 빨개지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거점을 잃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러 온 거예요. 왜 도와주었는가는 알아야겠죠. 무조건 미국이 고마워요. 오 마이 아메리카. 아니지. 따라해보죠. 순망치안. 입술이 망가지면 그건 안 따라해도 돼요. 이가 시리다라는 거죠. 왜 명나라가 도와줬는데 우리 조선이 일본한테 작살나면 일본이 명나라로 치고 들어올까 봐. 조선은 입술이니까, 이를 지키는 입술이니까 도와준 거죠. 미국이 우리 이뻐서 도와줬냐고. 일본 지키려고.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도와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미국의 입술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미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달 만에 유엔군을 이끌고 16개 유엔군을 이끌고 이거는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여기는 부산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엔군이 온 게 이제 7월이고요. 전쟁 난 지 한 달 뒤고요. 이때 총사령관이 누구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여기는 메가더는 생각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밀고 나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위험해.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불을 뿜고 있는데 이 전력이 너무 강해서 피해가 막대해. 진짜 명장은 뭐죠? 나는 안 다치고 적한테만 피해를 입혀야지. 이거 같이 죽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메가더가 생각한 건 뭐냐면 허를 찌르자예요. 허를 찌르자. 어디로? 이렇게 돌아서 인천으로 상륙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수복하고 적의 보급로를 끊자. 자, 왜 인천으로 택했을까 메가더가? 그렇지. 너무 똑똑한 거죠. 서울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수복하기가 좋고 서울을 수복하면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북한군들한테. 거기다 적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얘들은 총알 한 발 없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오합지졸 되잖아요. 그래서 인천을 택한 거죠. 근데 여기는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을 누가 반대한지 아세요? 어이없게도 미군 사령부에서 반대를 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간석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 밀물 12시간 간격으로 쭉 빠지는 게 썰물. 밀물 썰물 아시죠? 여기는 밀물이 들어왔을 때 군인과 수송 차량을 내려놔야 돼. 만약에 조금씩 물이 빠지는데 1km, 2km 물 빠지고 있는데 내려놓으면 그 갯벌에서 어떻게 걸어가요? 해서 푹 빠질 거 아니에요. 상륙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만조 꽉 찼을 때 일단 261척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심도 낮은데 만조 꽉 찼을 때 시간이 단 2시간이에요. 그럼 단 2시간 동안 적의 화력을 뚫고 261척이 들어와서 7만 명을 내려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뭐 북한군은 담배 피고 있어요? 쏠 거 아니에요? 포탄 쏘고. 못 내려놓는다는 거지.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군 사령부에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을 조사했더니 5,000분의 1이에요. 그래갖고 이건 반대한 거죠. 이건 불가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메가더가 싫었어요. 미국 대통령 트루만은 메가더가 싫어. 진짜 말 안 듣거든요. 동으로 가라고 하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고 그러면 동으로 가고. 야전사령관 특유의 항명도 잘하고요. 독불장군에다가 그리고 오만한 면도 보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차기 대권을 노린다라는 소문도 돌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부담도 있었죠. 그래서 메가더를 경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하게 얽힌 겁니다. 그래갖고 안 된다고 했는데 메가더가 고집불통이거든요. 메가더는 끝까지 인천을 고집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급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메가더는 밀어붙이게 됩니다. 상륙일은 9월 15일로 정했어요. 1950년 9월 15일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 조수간만의 차를 조사를 해봤더니 밀물이 가장 많은 물의 양이 밀고 들어올 때가 9월 15일, 10월 13일, 11월 3일, 3일인 거예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셋 중에 한 날 가서 2시간 만에 딱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언제 밀고 내려올지 모르는데 위태위태한데 언제 10월, 11월까지 기다리냐고. 그래가지고 9월 15일로 딱 정한 거예요. 그럼 언제 들어가야 돼요? 만조 때 들어가야 되는데 낮 12시 아니면 밤 12시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 낮에 들어가야 돼? 은밀한 작전인데 밤에 들어가야 돼? 뭐 광고할 일 있어요? 상륙할 거야. 낮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월 15일 밤 12시로 정한 거예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달빛을 조명 삼아 별빛을 북극성 삼아서 밀고 들어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천 상륙작전 그러면 무슨 메가더 만세 뭐 위대한 영웅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메가더도 승부수를 던진 게 있지만은 이 당시에 우리 국군들의 활약이 사실상 작전을 성공케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켈로 부대라고 있어요. 이 켈로 부대가 뭐냐면 우리나라 특전사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선조죠. 태양의 선조. 이 사람들 특징이 진짜 특수부대인 게 계급이 없어. 군번이 없어요. 위아래가 없고 실체가 없는 정말 특수부대예요. 북한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부대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북한에 대한 지리, 문화, 언어, 군사체계, 장비를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전 첩보부대죠. 그래서 여기는 켈로 부대와 당시 해군 특수정사령부가 연합을 해가지고 첩보부대가 미리 인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두 가지인 게 인천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예요. 좁아요. 이 미군 사령부가 반대한 이유도 그거예요. 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기뢰라고 아시죠? 바다에 띄워놓은 지뢰를 기뢰라고 그래. 이 기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상륙 못한다는 거죠. 기뢰 제거 업무를 첫 번째 담당을 하고요. 두 번째 담당한 건 뭐냐면 쇠사슬을 양쪽에서 잡고 바다에 빠뜨렸다가 들어올리면서 수심을 측정하는 업무. 그리고 세 번째 업무가 뭐냐면 요 인천 앞바다에 깜깜하잖아. 불빛이 없는데 어떻게 상륙을 해? 근데 요 인천 바로 앞에 팔미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를 탈취해서 불을 밝히면 9월 15일 새벽 12시에 메가더가 그 불빛을 보고 적이구나 그러면서 상륙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받은 게 여기는 켈로 부대와 당시의 해군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적처럼 정말 여기는 9월 15일 날 켈로 부대는 저녁 9시에 팔미도로 상륙을 해서 총격전을 벌이고
등대를 탈취했는데 그게 밤 10시였어요. 등대 탈취해서 됐다. 2시간 뒤에 불을 밝히는 거야. 그리고 딱 봤는데 어머나, 전등과 엔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그 작은 쇠붙이 못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 우리가 이 등대불을 켜지 않으면 상륙작전은 실패합니다. 딱 2시간 만에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 당시 대장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마치고 어둠 속으로 손을 뻗는 순간 마치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 진짜 무슨 드라마 같지 않아요? 이 팩트예요.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들었더니 그 못이었어요. 그래갖고 못을 끼워가지고 등대불을 팍 하고 낀 게 9월 15일 새벽 0시에 불을 켜기로 했죠. 딱 12분 늦은 0시 12분에 불이 켜져요. 그 불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등불이었고 어떤 승리의 불빛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안전하게 261척의 배가 팔미도로 불빛을 보고 인천으로 7만 명을 상륙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데는 물론 메가더의 용단도 있었지만 실제 상륙작전을 성공에 이르게 한 건 우리 어린 소년, 젊은이들의 힘이었다. 당시 이 나라를 지킨 꽃다운 젊은이들의 죽음에 깊은 애도와 함께 감사하다라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